네, 안녕하세요. 한국, 미국 사이에 방산 동맹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방산 동맹은 사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연구 개발 같은 걸 많이 같이 하죠. 근데 한국은 이스라엘과 조금 다르고 조금 더 본격적인 차원에서 그 같은 방산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술 부품 같이 공유하고 또 제조도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공급, 그러니까 판매 뭐 이런 거 공유하고 이런 형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무슨 전함을 한국에서 제조한다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유튜버 중에 그런 분들 있는데 그거 다 저 엉터리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법률을 못 고치니까 그래요. 그 법률 고치려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상원 기준으로 한 너덟 명, 하원 기준으로 한 3, 40명 걸립니다. 그거 연결돼 있는 데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서죠.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오늘 이제 그 같은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이제 한국의 그 방산 기업들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이제 M&A를 활발히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이건 확장된 미국이에요. 군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이 이게 이제 2019년경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항공 엔진 부품 회사인 EDAC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죠. 뉴저지인가에 있는 회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이족 보행 로봇 회사거든요. 이족 보행 같은 게 이제 앞으로 뭐 지금은 굉장히 비싸지만 전장에서 쓰일 날이 있을 겁니다. 이 공안이나 전투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 시스템이 영국의 페이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이건 미국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영국의 이제 위성통신 기술 회사입니다. 또 하나 오션스가 미국의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 추진 중인데 이 회사는 이미 시제품을 뭐 수십 대 미군에 납품한 회사예요. 세계 최고의 감시정찰 사적 보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이 왜 벌어지고 있냐? 이걸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뭐 한국 방산이 미국 가서 뭐 장사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피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방산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 그 같은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그러니까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토 국가들 뭐 수십 개는 당연히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미국도 나토 멤버고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있으니까 뭐 자기들끼리 부품 기술 왔다 갔다 하려고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오래됩니다. 비나토 국가 중에는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일본, 터키. 자,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집트랑 터키는 이건 배려입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고요. 터키는 그게 그 보스포러스죠. 예, 다다네스 보스포러스 흑해 드나드는. 그리고 그 터키가 그 굉장히 군사지정학적 의미가 높았었죠.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랑 루마니아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터키 몸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오히려 일본의 이 무기나 그 군사 기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낚시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SM-3 요격 미사일이죠. 일본한테 탐색기를 맡겼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미사일 자체는 레이티온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의 제2 연구개발센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같이 많이 뭘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면에서 이집트나 터키 같은 그런 체면칠의 배려도 아니고 일본과 같이 낚시들여 가지고 한국의 방산을 수갑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 제어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은 이게 막강한 제조업을 비롯한 그러니까 전방위 산업을 갖고 있잖아요. 뭐 철강에 반도체에 전자에 제어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재에 화학에. 그러니까 한국은 덩치가 크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연구개발센터나 뭐 단품하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인구가 많은 데다가 또 나름 스템이 요새 굉장히 강화돼 있죠. 예,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예, 그 요새 교육부나 이런 데서 용어 많이 쓰죠. STEM, 스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스라엘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많이 탱자탱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제 그 아랍에 당했던 게 이제 73년도죠. 73년도 욤키프르 전쟁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규모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이란인데,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위협할 방법이 없죠. 시리아 통해서 들어오면 되지 않냐? 예, 힘듭니다. 시리아가 내전으로 뒤집어진 나라여 갖고 그 병참이나 이동이 그 불가능하고, 이란의 군대 자체가 1000km가 넘어나가는 그런 병참 이동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란의 군사력이. 이란 제끼고, 후티는 뭐 거의 반군 수준인데다가 거리가 2000km입니다. 후티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둘러싼 나라 중에 이렇게 그 무려 이제 접경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결국 저기 요르단하고 이집트인데, 거기는 친이스라엘 국가죠. 그리고 요르단 건너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친이스라엘 온건 아랍 국가죠. 그리고 이제 속썩이는 놈들은 레바논을 나라를 붕괴시키고 남부를 차지하고 찾아빠져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또 시리아의 이스라엘 쪽 그 골란고원 건너편, 그 시리아의 이스라엘을 마주보는 시리아 서남부죠. 서남부를 차지하고 있죠. 그 헤즈볼라가. 근데 헤즈볼라는 뭐 그 정규군이 아니니까 그 뭐 사실 그 까불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너희 네타냐후가 말했죠, 며칠 전에. 너희 그 베이루트까지 다 점령하는 수 있어, 임마, 까불지 마. 그러니까 체면 치레용으로 로켓이나 몇 발 쏘다가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의외로 이게 필사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탱자탱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다가 이게 벌써 세계에서 깡패라는 깡패는 여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깡패 둘에다 새끼 깡패 하나. 큰 악마 둘, 새끼 악마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적이죠. 필사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필사적으로 개발을 하죠. 그래서 한국과 같은 나라와 미국이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을 맺는다라는 건 뭐 널널한 탱자탱자 유럽 국가랑 맺거나 뭐 이스라엘과 맺거나 혹은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과 맺거나 뭐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이집트나 터키랑 맺거나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많이 기대되고 있고요. 예, RDPA, 예,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게요. 이러한 방산 동맹 이전에 이미 첨단 분야의 경제 동맹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과 세계 공급망을 바로 정돈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 안보실장 회의가 있었죠. 제이크 설리반하고 조태용 실장 둘이. 그런데 세상에 안보실장에 제이크 설리반이 참여하는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가 있었어요. 그럼 야, 이건 미국의 무슨 저기 무역 대표부, 뭐 상무부 이런 데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보실장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분야 한미 경제 협력을 미국은 전략적 안보 이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수갑을 채우고 중국을 완전히 첨단 기술에서부터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지위를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거를 키워갖고,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1번지로서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 깊게 가야겠다. 그리고 한국 애들은 그렇게 깊게 가면 자기 역할 분명히 해낸다. 이렇게 계산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제1회인데
제이크 설리번 안보실장이 참여하냐고.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얘기된 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세상에 뭐 바이오, 인공지능, AI,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라 그랬는데 그 원자력을 얘기할 거고요.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뭐 상무부 같은 데서 다루는 이슈들인데 이 이슈가 한국에 오면은 이게 실세 중에 실세인 국가안보 보좌관이 다루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에서 2024년, 2025년부터는 인도까지 포괄하는 회의를 좀 해보자. 뭐 이런 2024년부터 저 잘못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과 미국이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양국 정부가 설립 중인 반도체 기술센터의 협력과 반도체 분야의 양국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제1차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AI, 반도체, 배터리 및 에너지 기술,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인도까지 포함한 미국과 한국, 인도 간의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완전히 이 첨단 분야를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 완전히 미국이 밀착을 해갖고 인도도 끌어들이고 그때는 이제 무슨 첨단 분야를 주는 게 아니라 인도에는 이제 공장을 지어주는 거죠. 대량 생산. 또 베트남 우리가 베트남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베트남도 더 키우고 인도네시아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쪽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왕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자. 같이 그런 일을 하자. 이거예요. 보면. 자, 이 차원을 딱 깔아야 이게 이제 방산동맹까지 번지는 거예요. 방위산업까지.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이크 설리번이 이제 그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모두 부분에 바로 짚는 게 뭐냐면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sharing missile warning data in real time. 예, 짧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e're increasing our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sharing missile warning data in real time.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MD 정보 실시간 공유를 하겠다. 참고로 제가 아마 MD 협력한다 그래서 저거 경고정보 실시간 공유와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통신을 해서 정보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거죠. 이 MD 정보 실시간 공유라는 게 이게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해서 그런데 서방 진영에서요. 미국에 대해 독립적인 MD 체계를 만드는 데가 우리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서방 진영, 대한민국 말고요. 서방 진영의 MD는 미제 시스템 쓰든지 미제 시스템 안에 뭐 자기가 뭐 좀 기여한다 그러면 미제 시스템 안에 미사일, MD라는 건 레이더와 미사일인데 미사일의 한 종류를 같이 미국과 개발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라이센싱하고 미국과 합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미국 MD야 결국은 어느 경우든. 자, 미제 시스템,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어쇼, 이지스. 잠깐만요. 이지스 어쇼는 뭐냐면 이지스를 땅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지스는 뭐냐? 이지스의 핵심부는 레이더와 탄도미사일 요격 혹은 방공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실려서 떠다니는 MD예요. 이지스가. 그래서 우리가 MD를 땅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특히 한국과 같이 이렇게 반도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배에 실어가지고 삼면을 딱 보호를 하면 땅에서 만약에 뭐 5겹
잠깐 우리가 땅에서 몇 겹해? 천공2, 천공3, 그 다음에 저기 뭐야 LSM1, LSM2, 패트리어트, 사드 땅에서 6겹 하잖아요. 배에서 한 2겹 해주면요 8겹 방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LAMD라고 장사령포 요격체계는 그건 또 별도. 그러니까 이 이지스라는 게 배에 실려 있는 M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미제잖아. 이지스 이게 저기 뭐야 그 일종의 상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스 시스템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버버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 버버리가 상표명인데 그 트렌치 코트, 그러니까 바바리 코트의 워낙 유명한 상표여 갖고 그걸 바바리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엔 선글라스를 라이방 그랬습니다. 라이방의 그 일본 발음으로 레이밴입니다. 레이밴이 선글라스를 최초로 만든 회사죠. 그 파일럿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나온 뭐 롤러블레이드도 마찬가지죠. 롤러블레이드. 예, 그것도 처음 나온 그 상표가 너무 성공을 거둬가지고 뭐 제록스 이 특허냈죠. 이 일반 용지 복사기. 예, 그것도 제록스라 그랬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상표가 브랜드가 너무 대표적인 상품이 돼서 그런 종류의 상품을 다 그 상표로 불러버리는 거. 이지스는 럭키드 마틴의 상표 이름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배에서 운영되는 전투 체계인데 그 전투 체계의 핵심이 레이더와 방어 요격 미사일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국 시스템 안에 미국 합작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SM3가 이랬죠. 일본이 SM3 중에 미국과 합작해서 탐색기를 제공을 했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꾸며 MD 시스템을 꾸미는데 이 MD 시스템이 미국과 처음부터 합작을 해서 미국으로 돈도 받고 기술도 받고 기타 등등 다 받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중거리 MD 멀리 한 1000km까지 날아가서 저기 그러니까 그 엑소스피어죠. 외기권에서 외기권에서 그 때리는 그런 거 500km 뭐 이렇게 날아가서 에로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이란 같은 데서 쏘면 1000km, 1500km 바깥에서 오는 미사일이거든요.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같으면은 저기 에로우 같은 게 좋죠. 에로우 같은 게 한 이게 종심이 기니까 일본은 이 에로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 돈 받아서 했어요. 미국 기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윗슬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다윗슬링은 시스템 이름이고요. 거기서 쓰는 그 미사일 이름은 스터너인데 스터너, STUNNER. 이게 이제 미제로 보면은 페이트리엇 3 MSE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고요. 한국으로 보면 천궁2, 천궁3에 해당해요. 천궁2보다 조금 높은 데서 요격하고 좀 그래요. 예, 좀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뭐야? 미제거나 미제 시스템 안에 뭐 미사일의 앞꼭지 만들거나 혹은 미국으로부터 라이센싱하고 합작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거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이스라엘의 에로우가 올해 판매 계약했거든요. 독일하고 그때 미국이 오케이 해줘서 계약한 거고요. 이스라엘의 다이슬링이 올해 작은 규모로 핀란드랑 판매 계약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서방 진영에서 전체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라이센싱도 안 받고 미국 기술도 안 쓰고 핵심 부품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죽어라고 자기 시스템 전체를 레이더서부터 요격 미사일 세트까지 다 만들고 있는 서방 진영에서 미국 빼고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을 풀세트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도 아니에요. 중국도 러시아제 갖다 쓰잖아. S400. 미국, 러시아, 한국뿐이에요. 전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없어.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참 같지 않겠어. 뭐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제 요새야 한국에 떴지. 한 5, 6년 전에 10년 전만 해도 저거 뭐 조그만 놈들이 저 혼자서 깐죽깐죽거리면서 다 만들겠다 그랬는데 가짜났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가짜죠. 그런데 결국은 그래 너희 딴 살림 차려. 근데 위에서 같이 실시간 연동하자. 한 지붕 두 가족 혹은 함께 또 따로. 그걸 인정을 해준 거라.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놓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뺐다 했다고 미국이. 이 상호 MD 연동이 이제 공식화됐어요. 우주군 들어왔잖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연동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2022년 말에 들어왔죠. 예, 미국 우주군들이. 예. 그러니 이거 연동하면서 한미일 삼각 체제를 딱 이제 그 삼국 체제를 거기 이제 명분으로 두른 거지. 그러니 그거 왜 안 된다고 그 일본에 나라 팔아먹었다고 깽깽거리는 그 죽창 반일파들 아유 진짜 그냥 중국 공산당에 다 가입하세요. 뭐 그렇게 거짓말 치려면 아니 신분증 갖고 쳐야지. 하긴 뭐 가입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비밀당원 가입했겠네. 간첩당.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게 자기들이 미국 MD의 사실상의 한 부분이다라는 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 군이 만든 다윗슬링 시스템 홍보 영상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이 화면이 이스라엘 군이 만든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예. 짧아요. 다이슬링, 예, 저것도 저렇게 이제 수직으로 쏩니다. 예. 우리 천국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예. 예. 한 고도 한 40에서 60 정도, 40km 안팎에서 아마 요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천궁 2보다는 높고 예, 천궁 3에 해당하죠. 그렇다 해서 뭐 천궁 2가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 겹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이스라엘 국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오너십이 두 나라에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서방 자유진영에서 미국과 시스템과 다른 완전히 독립된 체계로 레이더서부터 여러 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다 풀세트로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데는 미국 시스템을 쓰든지 미국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앞대가리 그 탐색기만 만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미국이랑 통을 쳐가지고 미국 기술, 미국 돈 들어오고 미국과 공동 개발하든지 그런 식이죠. 에로는 보잉하고 공동 개발했을 겁니다. 다윗슬링은 공동 개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지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지스도 MD라 그랬잖아요. 이 다이어그램을 딱 보시면 그냥 느낌이 옵니다. 이지스의 핵심이 MD예요.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부는 레이더 및 요격 미사일입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거짓말하거나 제가 혼자서 해석해서 막 떠드는 소리 아닙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다이어그램 영어로 빡빡하게 써 있는 거 그걸 요약해서 제가 그린 겁니다. 핵심부는 레이더 및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이 확장을 해요. 이게 화력 통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지스 시스템을 우리는 이지스를 레이더만 들여다가 했고 이번에 정조대왕함인가 그거 하면서 SM-6 요격 미사일을 들여오잖아요. 우리는 이지스 시스템 핵심부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때까지는 레이더만 썼어요. 핵심부 절반만 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화력 통제 시스템 그건 대한민국 거야. 따로 돌아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통신 시스템 링크 대한민국, 소나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배 몰고 운전하는 거 항해 대한민국. 주변 감시하는 거 주변에 뭐 적외선으로 감시하고 레이더로 감시하고 이거 대한민국. 전자전 우리 소나타 있잖아요. 소나타 20년 전에 개발했잖아. 예. 함상에서 쓰는 전자전. 우리도 함상에서 쓰는 그 적외선 탐지 버블. 그러니까 반구형. 그것도 우리 직접 개발했죠. 그거 개발한 지 몇 년 되죠? 그러니까 이 적외선 반구형 안에 뭐 열을 발산하는 물체가 날아 들어오면 그게 아군기든
혹은 적군기든 적 미사일이든 그냥 감지되는 거예요. 레이더랑 별도로. 그것도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지스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지스 핵심부에 레이더만 써오다가 요번에 정조대항함에서 요격미사일만 쓰고 나머지 이 그림의 이지스 확장부, 이지스 연동, 이지스 인풋 이건 다 대한민국은 그냥 자기 거 그냥 쓴 거예요. 이거 이 바깥에 있는 건. 근데 원래 이지스 시스템은 이지스 이게 전투 체계예요. 이렇게 지금 이 그림대로 가면 이게 전함의 전투 체계예요. 이지스를 완전히 풀로 쓰면 풀 세트로 쓰면 그렇게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지스 어쇼란 얘기가 나오지. 확장부 떼버리고 인풋 떼고 뭐 연동 일부 넣고 링크나 데이터나 좀 넣고 그리고 나서 레이더랑 요격 미사일만 가지고 딱 땅에다 옮겨놓으면 뭐야? 일본에 구현된 이지스 어쇼가 되죠. 근데 또 터키와 유럽에서는 이지스 어쇼 중에 레이더만 빼서 또 놨어요. 그렇게 이지스 시스템 핵심부는 MD예요. 그냥 MD.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지스 확장부가 들어가면 이게 화력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웨폰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자전 재밍 상대방 이제 그 물체에다 대고 전파 쏴가지고 이제 먹통 만들어 버리는 거. 함포, 근접 방어. 이게 마지막 한 4, 5km, 3, 4km 앞에 탄막 경사 빠르르 하고 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함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걸 다 이지스 확장부 화력 통제 시스템에서 다뤄요. 오리지널 풀 버전 이지스에선. 한국에서는 이걸 자기가 독자적으로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이지스 연동이 있죠.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통신을 해야죠. 통신은 이제 위성통신, 조기경보기 통신, 전투기 통신, 다른 함정과의 통신. 예. 그래서 일본이 합동 교전 능력이 있다. 일본 전함에. 그 왜 그러냐? 이지스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다놨을 거예요. 일본이. 그럼 합동 교전 능력이 당연히 생겨요. CEC라 그러죠. Collaborative, Cooperative,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우리는 이지스를 절반만 들어놓고 나머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아직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는 합동 교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전함 한 대야 우리는. 각각의 전함이 따로 논다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지스에 인풋되는 게 있어요. 이지스가 그 시스템에 뭐 넘겨주지는 않은데 그 시스템에서 이지스로 오는 게 이게 이제 배 모는 거 항해. 그 다음에 배가 뭐 적외선이나 레이더로 내 주변에 뭐 날아 들어오는 거 없나 그 자기 안전 때문에 주변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전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못하는 건데 입으로 떠들기 전에 귀를 열으라 그러잖아. 전자전도 똑같습니다. 재밍하는 거 입으로 떠드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귀를 잘 열어야 돼. 안테나로 잘 감청을 해야 돼요. 이걸 ESM이라 그럽니다. 예, 감청을. 안테나 감청을. 전자기파 감청이죠. 이거는 ESM 서브 시스템은 이지스한테 넘겨만 주지 이지스로부터 무슨 명령 받는 애가 아니죠. 귀한테 제가 뭘 명령할 수가 없잖아. 귀한테 너는 베토벤 음악 만들어. 다른 건 너 고막 작동하지 마. 그런 거 명령 못 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지스의 핵심부가 MD였어? 그럼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 다음번 나오는 거죠. 야, K 이지스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방부나 방사청 이런 데는 말을 조심해요. 이게 미국과 민감하기 때문에 안 떠들어.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이걸 이렇게 많이 고민 안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지스 핵심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육상에 옮겨놓은 게 육상 MD로 만들 수 있다면 이지스 핵심부를 가지고 육상 MD 만들 수 있다면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오케이 그럼 육상 MD를 배에 옮기면 그게 한국형 이지스 핵심부 되네. 키지스 코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스 핵심부를 육상에 옮겨서 MD 만들 수 있다면 육상 MD를 배에 옮겨가지고
키지스 코어, 이지스 핵심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럼 화력 통제 시스템 어떻게 돼 있어? 이 연두색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돼 있는 거 붙이면 되네 거기에. 항해, 주변 감시, 전자전 감청 이거 이미 다 돼 있네. 거기다 붙이면 되네. 국산 레이더, 국산 요격 미사일로 이지스 키지스 코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화력 통제 시스템 붙이고 거기다가 항해, 주변 감시, 전자전 감청 붙이고 있는 거 전자전 감시 소나타 있는 거 붙이고 거기다가 통신 기능 붙이고 링크 K 한다며. 지금은 이제 육군만 돼 있는데 이제 해군 쪽으로 옮긴대. 완성형 내년까지 내내후년까지 링크 K 간다며. 그거 붙이고 소나 돼 있잖아. 우리 지금 소나 기막힙니다. 예. 그거 붙이고 그러면 그게 키지스네, K 이지스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참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만들었을 때 미국이 한국 함정의 국산 레이더 아래 미제 요격 미사일, 예를 들어서 SM6가 좋은 미사일이거든요. 그거 SM3, SM6 이런 거 통합해 줄까? 그게 아주 재밌는 이슈예요. 저는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럴 땐 배짱 내밀어야지. 예, 윤 대통령님 배짱 좀 많이 내미십시오. 배도 크잖아. 이렇게 해서. 육상 MD에 관해 한 지붕 두 살림 파격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육상 MD 우리 레이더, 우리 미사일인데 자기들 실시간 정보랑 해서 같이 역제매, 한 지붕 두 살림 하제매. 육상 MD 그 예민한 걸 거기까지 해주고 그걸 우주군까지 보내서 해주고 있는데 이거 해상 MD 키지스에 미제 미사일 좀 하나쯤 통합해 주는 거. 그거 그냥 갖다가 통합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백악관에 가서 그 노래 한 자로 더 부르십시오. 그럼 그렇게 됩니다. 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미 사례가 있죠. KF-21에 AIM-120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을 결국 오케이를 했잖아요. 한국 레이더 아래. 그럼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키지스를 만든 거예요. 키지스를. 자 이러면 이제 한국이 MD를 독자 시스템 간다는 게 이런 거였어. 그 독자 시스템 간다 할 때 미국이 얼마나 참 고깝고 참 가짜났을까. 그런데 대충 따라 하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랑 연동할게 하고 미국이 마음을 연 거예요. 우리가 참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거 감사한지 모르면 이거 참 배은망덕하고 싸가지 없는 아주 싼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링크 얘기 드렸잖아요. 링크가 이게 참 끔찍한 겁니다. 이 그림만 보시죠. 일단 머리 쥐나죠.